요새는 경제가 안 좋으니까 이 각종 사기도 늘어나나 봅니다. 인터넷에 공격수 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게시판에 글이 있다고 하네요. 뭔가 했더니 보험 사기 같습니다. 보험 사기. 이제 설날 명절을 앞두고 이제 차량 이동이 많잖아요. 그러는 중에 이제 차에 갑자기 뛰어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일을 벌려서 이제 보험금을 타내는 사기를 이제 저지르나 봅니다. 그렇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으면 뉴스에 나올 정도일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며 참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우리는 조심하고 또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일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경우도 되게 많다고 하니 참 우리가 아무리 조심하고 조심해도 이제 우여곡절에 엮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의 친한 이제 동생이 얼마 전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되게 지금 이제 차도 폐차시키고 건강도 되게 안 좋아진 상태입니다. 왜 그랬나 하고 물어봤더니 어떤 일이 있었나 라고 물어봤더니 톨게이트에 이제 뭡니까 그 이제 톨게이트 이제 고속도로 비용을 정산하려고 하고 있는데 뒤에서 이제 레인지로버 차량이 와서 들이받은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놈이 무면허이고 음주여서 음주운전이었던 겁니다. 곧바로 이제 그놈은 이제 처벌돼서 이제 깜빵을 갔는데 이제 당한 사람 피해자인 이제 그 동생은 이제 그 차 주인에게 이제 고소도 해야 되고 이제 피해 입은 것에 대한 이제 보상도 이제 받아야 되고 이런 이제 우여곡절이 이제 있으니 되게 마음이 안 좋은가 보더라고요. 자신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뒤에서 와서 이제 심하게 달려들어서 차가 들이받았으니 얼마나 황당하겠냐라는 거죠. 놀라기도 했고 아프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번잡하고 복잡한 일들까지 이제 남아 있으니 이제 깝깝해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그의 얘기를 이제 들으며 참 살아가는 게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이제 그 동생은 애가 셋이거든요. 애가 셋인데 막내가 되게 아파서 열심히 돈을 더 벌어야 되는 상황이라 제가 이제 그 녀석에게 그랬거든요. 그렇게 몸도 안 좋고 아픈데 병가를 내든 아니면 좀 해야 되지 않나 라고 했더니 그 녀석 내가 당장 쉴 수 있는 상황이 못 된다. 당장 이렇게 생계를 위해서 생활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입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런 얘기를 들으니 참 가장의 무게가 어떤 건지도 느껴지기도 하고 좀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불편하더라고. 음주운전으로 그것도 무면허로 음주운전한 인간 때문에 그 동생은 이제 되게 이제 건강도 잃고 차든 폐차되고 경제적인 손실, 시간상의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닌 거죠. 그런 얘기를 들으니 참 세상이 왜 이 모양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무리 내가 조심하고 아무리 신중하게 행동을 해도 다른 누군가 와서 득달같이 달려들고 차를 꼬라 박으면 피할 재간이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도 그와 비슷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살아가는 게 쉽지 않고 어렵기도 하고 내 의도와 내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나는 가만히 있는데도 일이 뻥뻥 터지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그와 비슷할 수 있겠구니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나는 무던히 열심히 움직이고 노력하고 애쓰는데 나의 이 노력과 정성이 부정당하고 사람들이 그걸 폄하하고 나를 공격하고 이상한 방향으로 몰고 가는 일도 분명히 있더라는 겁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도 분명히 들죠. 참 무지막지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살아가면서 나의 약점, 나의 이제 개인 가정사, 그리고 나의 경제적인 어려움, 과거에 있었던 안 좋았던 일, 이러한 것들을 함부로 남에게 속내를 털어놓고 전부 다 얘기하면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나중에 어느 시점이 돼서 고스란히 나에게 그게 약점이 돼서 돌아오더라는 것. 그러므로 더욱더 내 속내를 함부로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지내는 게 제일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참 우여곡절도 많이 겪고 참 사기라고 하는 것에 휘말리는 경우도 많고요. 함부로 남에게 내 돈을 건네서는 안 됩니다. 내 돈을 건네는 순간 그 돈은 그놈의 돈이 되는 거지 내 돈이 아니라는 거죠. 투자하는데 누가 내 돈을 좀 잘 굴려줬으면 좋겠다 라며 내 돈을 남에게 건넨다. 투자 사기가 거의 90% 이상입니다. 99%가 투자 사기가 됩니다. 그러니 함부로 누가 내 돈을 좀 불려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 우리가 살아가며 만들어가는 것들 잘 좀 궁리하고 잘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가 얼마나 힘든지 우리는 명심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특히나 사람을 믿으면 안 됩니다. 이 땅에 있는 인간들 이 모두를 다 의심하고 더 확인하고 안 믿는 게 기본값이 되어야 하고, 누군가가 아주 좋은 얘기를 해줘도 그 얘기를 100% 믿지 않는다. 확인하고 또 확인한다. 그리고 다른 의견이 있고 또 다르게 보는 시각도 있고, 아무리 누군가가 얘기를 해주다 하더라도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움직이는 만큼 어리석은 게 없다. 철저히 내가 확인하고 내가 또 따져보고 내가 계속 확인하는 게 제일 필요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험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함부로 내가 속내를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는 건 위험한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 되고, 이 험한 시대에 누군가가 이렇게 해주겠거니라고 기대하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습니다. 내 돈이고 나의 인생이고 내 삶인데 누가 나에게 흔쾌히 나서서 도와준다 이런 거 없습니다. 친구도 믿으면 안 되고요.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 만난 동료도 조심해야 되고, 의심하는 게 더더욱 더 필요합니다. 함부로 믿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이 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험난한 세상에서 어떻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과연 희망이나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가능하겠냐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더욱더 의심하고 조심하고 또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무던히 살아가야 되고 좀 더 대비해야 되고 좀 더 조심하는 게 더더욱더 요구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기 사건 참 많이 일어나는 게 대한민국이죠. 그래서 더욱더 사기 안 당하게 조심해야 되는데 작정하고 달려들면 참 그조차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니 참 이게 뭔가 싶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신중하게 좀 더 조심하고 항상 남을 안 믿는 기본적인 자세를 갖추고 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안전하게 살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